기사 쓰기 애매하고 버리긴 또 아까운 기자들의 취재 후일담을 노컷으로 전합니다. 오늘은 4.7 재보궐선거 취재했던 썰을 우리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우리 원래 하던 대로 반말로 예. 편하게 얘기를 하자. 예. 형은 어느 정도 예상했어? 아니 우리 사실 뭐 내기 기자들끼리 내기 걸었을 때는 나는 13에서 한 15% 그랬지. 걸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그보다 더 높게 나와가지고 나는 이제 한 5에서 8로 걸었는데 나는 아주 아예 틀려버렸고, 그지? 그지. 어쨌든 우리가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었지만 그치. 이렇게 크게 큰 압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진 못했지. 그렇지. 이게 사실 주변에서 나는 맞춘 사람도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여론조사 결과랑 거의 비슷하게 실제 투표 개표 결과가 나온 건데 우리가 그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못했던 것 같아. 아니 근데 그건 또 이 당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던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냐 안 가냐 이것도 다른 얘기거든. 전화할 때는 당연히 난 뭐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했는데 투표장이 그게 과연 이어질 것인지 게다가 평일이었고 그래서 그걸 좀 과소평가했지. 특히 더 나는 이제 민주당을 출입하고 민주당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 얘기를 주고받기 때문에 더 여기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민주당이 많이 얘기했던 것들이 조직표가 많이 있을 거고 이 여론조사에서 반영되지 않는 표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걸 의식하다 보니까 그 일반 여론조사보다도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게 됐던 것 같아. 아니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예측한다는 게 우리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그렇지. 이게 그렇지. 때려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사람이 데이터,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글로 읽는 이런 정보, 내가 듣는 거, 핵심 관계자, 정보의 격차를 두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 외부 조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참 그 선거를 이제 다 끝났지만 되돌아보면 막판까지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내곡동 그 셀프 개발 의혹 그리고 생태땅집 인터뷰가 그렇게 크게 변수가 되지 않았던 걸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봤어 그 이슈는? 아니 생태탕은 난데없이 사실 말해서 이게 셀프 보상에서 그러면 그 땅에 존재를 안 했냐? 그 땅에 존재를 안 한 그럼 2005년에 측량 현장에 갔냐 안 갔냐? 한 3단계 정도 이게 토스가 돼서 왔는데 이게 핵심이 이제 당 안에서 어떤 얘기 있었냐면 사실 오세훈 후보의 그 입에서 자초한 거다. 거짓말 논란이 이제 끝까지 그치. 괴롭혔던 거지. 그렇지. 처음엔 본질이 아니었는데 오세훈 후보가 이제 또 구구절절히 말이 많으세요. 이분이 캠프에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해명을 그냥 뭉개라. 근데 오 후보가 이제 거기에 대한 좀 민감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해명을 하다가 이제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지. 이게 첫 TV 토론 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사실 걸려든 거야. 왜? 뭐 결려든 거는 무슨 왜냐면 말이지? 이게 공방전이 막 벌어지고 있어. 이 진실 게임을 막 벌이고 있어서 최고조에 달했는데 그러면 O 또는 X 갔냐 안 갔냐 이거 갖고 서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후보가 그 7분 응선에서 세모를 그었지 이제. 기억 앞에 겸손했는데 뒷발을 빼버리니까 캠프 내에서는 이게 뭐야? 혹시 오세훈 후보가 약간 이런 것도 중간에 있었어. 같이 싸우고 가고 있었는데 저 앞에 있는 장수가 갑자기 물러나는 느낌이구나. 그치. 그러면 이제 뒤에 후방에 있는 쫄병들은 전진해야 될지 후진해야 될지 이게 가늠이 안 온다고. 기어를 열심히 넣고 앞으로 다 같이 가고 그 논리와 증거들을 다 개발하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 내곡동 의혹 같은 경우는 이제 본질은 특히 애초에 민주당의 전략은 뭐였냐면 LH 이슈가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걸로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 특히 이 집값 상승이 엄청난 시대에 그걸 갖고 이익을 취했다라는 게 민심에 너무 큰 반발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게임을 뒤집기 위해 저 봐라 저쪽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가 전략이었고 그치. 그러려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개발을 했다라는 증거를 제시하고 그걸로 유권자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제대로 되지 그러니까 그 증거 제시가 안 되는 상황에서 거짓말 논란이 피어났던 거구나 그때. 근데 현재 판이 그런 판이 아니에요. 부동산 급등 현상과 함께 LH가 뚜껑을 얹어가지고 이미 휘발유가 폭발한 상황이었어. 그 결과 오세훈 후보가 결국 당선이 됐고, 근데 우리가 한 2달 전, 3달 전 시점을 생각해 보면 예상하기 어려웠던 어떤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졌던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좀 다시 한번 복귀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이걸 내가 이제 통상 이런 비유를 드는데 옛날에 우리 2002년 한국 축구를 보면 그때 한국 축구가 아무도 예상 못하는 4강에 들었지. 3연승을 하면서 갔어요. 그때 당시에 유로 2000에서 우승을 했던 포르투갈 우리가 그 조별 예선에서 꺾었어.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을 다 이태리, 꺾었지. 스페인. 이 3강인데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를 비교하면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그리고 야권 단일의 안철수 그리고 본선에서 박영선 이거를 지금 3번을 꺾고 3연승을 거두면서 기염을 토했네요. 그걸 다 꺾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을까 그 당시에?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 뭐 어떤 공을 띄웠는데 예견했다기보다는 상황과 그 당시에 어떤 운이 맞아 떨어진 것도 좀 있다고 봐. 근데 왜 처음에 한국 축구처럼 막 그렇게 예를 들면 히딩크 감독이 5대0 소리 들었던 것처럼 왜 우리가 회의적으로 봤냐면 이분이 안철수 대표와 그 단일화 이거 문제 때문에 경선에 들어오기 전에도 조건부를 걸었었어. 조건부 출마를 했었지 그때. 그게 나와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제 오 시장님 시장 됐지만 이게 듣도 보다 못한 건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세상에 조건부 출마가 어딨어. 모든 걸 다 걸고 나가도 부족할 판에. 아니 그리고 출마는 본인이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출마하고 내가 출마하지 않고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 야 네가 나오면 내가 출마 안 하고 네가 안 나오면 내가 나간다. 이게 무슨 소리야. 상대에게 공을 넘기는 거거든. 그거 자체가 안철수가 나보다 세다는 걸 인정한 거라서 이 기싸움이 중요한 정치판에서는 그 용납이 안 되는 사실 영역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철수 대표가 그 당시에 이제 출마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후보는 나경원 후보랑 예비 후보랑 맞붙게 됐는데 그렇지. 그 과정을 또 어떻게 이겼을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짜장면 짬짜면론과 이 비빔밥 짜장면 비빔밥론 그 론이 있는데 뭐지? 볶음밥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짬짜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경원 쪽에서는 보수 짜장면과 짬뽕을 어떻게 섞냐 보수는 하나의 어떤 기본 가치가 있다 이걸 이제 스탠스를 잡았고 오세훈 후보는 당시에 정반대로 볶음밥론을 들이댔거든. 아 이건 섞어야 된다.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 안에서 여러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다 통합해서 그 안에서 같이 싸워야 된다. 그렇지. 비빔밥인가? 아무튼 비빔밥 또는 볶음밥 이렇게 통합, 중도 통합, 우파 통합 이걸 했는데 보통 비빔밥이라고 하지. 그치. 이 프레임이 비빔밥인 것 같아요. 아무튼 실제 내가 캠프에서 통화할 때는 이제 후일담인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도 했어. 그 한 칸 한 칸을 깰 때마다 당연히 충격은 나경원 때가 제일 컸고 나경원 후보를 이길 때가 그러니까 어떤 그 캠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이 선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도 하더라고. 그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사실은 오세훈 후보가 처음에는 대권에 나가려고 하다가 그 인터뷰도 대권에 나간다고 다 하다가 나중에 서울시장으로 급선회한 거거든. 들어온 다음에 또 다시 나경원 후보와 이런 열세적인 이런 판단을 하니까 그거 하기 너무 힘든 거야 캠프가.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해서 물어봤지. 지금 판사 어떻게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전략은 세워야 되는데 나경원 후보를 이겨도 또 안철수 후보가 기다리고 있고 이런 어떤 첩첩산중의 그 심경을 표현하면서 나는 이 선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열세였는데 이걸 뒤집어 엎었지 결국. 마치 2002년 한국 축구가 그걸 비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축구가 처음에 이제 폴란드, 미국 이기고 넘어갔을 때 그 당시에 이 4강을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겠냐 이제 히딩크 감독이 난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게 무슨 말인가라고 했던 것 같은 마음을 캠프에서 했다라는 거구나. 반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기세가 좋았는데 그리고 180석 민주당이라는 180석 민주당을 등에 업고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여당이 모든 전국의 주도권을 주도하고 있을 때니까 질 거라는 상상을 크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 1월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어. 우리가 봐도. 이제 4월 7일 저녁에 각 캠프 선거 상황실에서 방송 3사 출구조사를 발표됐던 시점을 지켜보는 상황들. 그 상황 국민의힘은 너무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던데? 아, 좋았지. 좋았는데 이제 송원석 의원 사건도 있었고 사실은 아니, 너무 좋다 보니까 서로 그 TV에 얼굴 한번 잡혀보려고 4연패 끝에 이게 환호하는 그 선거 승리 장면에 내 얼굴 좀 들이미자 해가지고 그 이제 사단이 난 거야.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사실
얼굴을 서로 보이고 싶어 하지 그치. 않았지. 방송 3사 출구 그 조사 결과 발표됐을 때 바로 사람들 자리에서 다 뜨고 원래 저녁까지 우리 후보가 되나 안 되나 이런 모습들을 언론에 비춰지기를 보통 원하는데 애초에 격차가 너무 크게 나다 네. 보니까 다들 자리 뜨고 이동하고 뭐 후보는 캠프에 거의 뭐 밤 늦게야 잠깐 나타나서 입장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돌아가고 그래. 거기 현장에 있던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숨소리도 내기가 무서워서 그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좀 옴싹달싹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고. 아 이게 왜냐면 또 화면이 무섭거든. 이 패배할 때 자료화면 찍히면 그 4년 내내 써요. 4년, 5년, 6년. 예를 들면 2016년에 그 처음으로 새누리당이 참패당했던 바로 그 선거. 탄핵을 불러오게 된 사실 힘의 균형을 무너뜨린 선거였지, 총선. 그때 원유철 원내대표가 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장면이 아직도 짤방에 돌아다녀. 이 선거 끝났고 이제 그 국민의힘의 고민은 뭐가 될 수 있을까? 뭐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앞으로는 이제 이 남은 기간 동안 4개의 바퀴가 동시에 돌아가요. 원내대표 경선, 전당대회 당대표,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국민의당과의, 그리고 외부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계, 이 4개의 바퀴를 서로 인과관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합해서 또 대선 승리를 이룰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연구가 들어갔지. 민주당은 어쨌든 선거에서 참패한 상황, 유권자의 마음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마음을 얻을 것인가가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아주 개혁적인 그 조치들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검찰 개혁, 뭐 언론 개혁, 뭐 이런 것들을 다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층의 이탈을 부른 것이다. 오히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더 거센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또 사람들이 있고, 일각에서는 우리가 그 방향이 잘못됐던 거지. 그 방향을 좀 선회해서 그치. 저 중도층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이 목소리들을 어떻게 조합해 나가고 이 목소리들을 어떤 리더십이 또 이렇게 뚝심 있게 그려 나갈지, 그게 앞으로 민주당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또 우리가 부스에서 맨날 떠들던 거를 이렇게 또 가감없이 판도라를 좀 많이 풀었는데. 다감이 없었나? 나는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카메라 있으니까 조금 더 주저하게 되더라고. 그치. 아니 뭐 솔직히 많이 검열한 거야. 그래. 이 정도면. 우리 또 이렇게 취재 썰을 풀 게 또 있을 때 그때 또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네.